WBC 전력강화위원회에 묻다. WBC 관련해서 우리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요 저희가 직접 한번 받아봤습니다. 두 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네, 근데 본 경기가 내년 3월이잖아요. 네. 이게 35위는 평가전 엔트리 명수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좀 숙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4명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뽑는 거를요? 처음에는 보니까 욕 빠지고 원투만 하더라고요. 저는 두 분보다 기술위원회 선배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좀 또 지켜보겠습니다. 든든하네요. 전력강화위원회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대상자 선수들 처음에 이제 90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60명 뽑고 그러면서 필터링을 거쳐서 35명 뽑고 평가전을 치르면 내년에 어쨌든 30명을 뽑아서 갈 텐데 심화 기록부터 전체 기록을 다 살핍니다. 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되게 아날로그 스타일로 벽에다가 이름을 쭉 써놓고 한다고. 그렇죠. 이제 수기로 쓰진 않고 이제 띄워놓고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들 뭐 상대로 이게 첨예하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듣는 자리는 아닙니다. 기술위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아주 가감 없이 다 얘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 두 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 시간을 충분히 써야 되고 네. 결정권은 어쨌든 대표팀 운영하는 감독이 결정을 갖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좋은 플레이를 하고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 쌓아가게끔 우리가 아는 대로 최대한 푸시하는 뭐 그런 역할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평가전 명단이 있고 대회 명단이 있잖아요. 그거를 같은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르게 보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포스트 시즌 끝나고 나서 어떤 뽑혀야 될 선수들 체력 안배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차선의 선수들도 투입이 돼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특정 구단 선수들이 많이 뽑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나눠가지고 고려해서 뽑나요? 그런 건 없어요. 성적 위주니까. 네, 무조건 성적 네, 위주고. 안타깝지만. 네. 어찌됐든 저희 목표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니까 그거는 배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구단에서 엄청 많이 차출될 수도 있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좋은가요, 싫은가요? 그러면? 뭐 대회마다 다른데요. 이게 병역 혜택이 있는 대회냐 아니냐에 좀 차이가 우선 있을 것 같고. 현실적이다.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예, WBC가 시기가 3월에 하잖아요. 네. 바로 또 연결되잖아요. 시범 경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루틴이 좀 많이 WBC 같은 경우는 많이 깨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보면 WBC를 다녀왔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썩 좋지 못한 성적을 남긴 선수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이 구단에 좀 부담을 느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좀 질문이 답변하기 어려워지실 수 있는데요. 국가대표 1선발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일선발. 갑자기? 다변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그렇죠. 미리 정해놓은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체코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의 전력이기 때문에 좀 맞춤형 등판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일본전에 누가 나가느냐. 누가 나갈까요, 기자님? 저는 지금 최근에 문동주 선수가 일본전이 나쁘지가 않았고 또 한번 되지 이 않을까? 밑에 네. 자막으로 개인적 사견. 네. 저는 뭐 기자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단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대만전하고 일본전, 호주전 이게 3일 연속이잖아요. 네. 일정이 일본전 7시 경기고 다음 날 대만전 12시 경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만전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그러면 저는 문동주를 거기 하지 않을까. 대만전에? 네, 왜냐하면 문동주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 대만하고 결승전 때 잘 던졌잖아요. 이런 거에 되게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네, 참고로. 네, 그러면 일본전이 누구냐? 전통적으로 일본전은 왼손 투수로 내잖아요. 그러면 유현진이 들어온다면 유현진 아니면 손주영. 그다음에 이제 앞에 체코하고 호주는 원태인, 이제 뭐 곽빈 이런 선수들이 등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예리하십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네. 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나리오. 네. 네. 하지만 밑에 개인적인 사견. 오늘 이거를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WBC는 투수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현진하고 손주영이 뭐 연달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실 이제 그
두 번째 투수가 또 비중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WBC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국적이나 또 태어난 곳에 따라서 출전하는 국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화이트 선수가 있잖아요, SSG에. 네. 어머니가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그래서 합류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선수 본인이 이 합류 의사를 좀 전하긴 했습니다. 팀 코리아의 일원이 되면 영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선수의 이 SSG와의 계약 여부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아직 좀 이 얘기를 하긴 이르긴 하지만 SSG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좀 신중할 것 같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구단 불펜이 또 좋기 때문에 불펜 투수들이 차출할 될 확률이 높고 만약에 화이트 선수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네. 팀을 지탱을 해준 에이스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썩 반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좋지만은 않다. 아 근데 뭐 대부분 그래요. 지금 이제 아까 근데 저희들이 전력강화 위원인데 네. 뽑히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안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쁜 말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적은 다르지만 또 참가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힌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눈여겨보는 선수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투수 관점에서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오브라이언 선수. 오브라이언 선수는 뭐 다 아시겠지만 158 나오고 싱커가 슬라이더 145 나옵니다. 굉장히 탐나는 선수다. 뽑힌다는 말은 아니고 탐나는 좀 질문 주신 대로 탐나는 선수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데인 더닌 선수도 있고 노아성 선수 보스턴에 있는 야수는 김감기 누가 의원님 있을까요? 마이너리그 선수들도 저희가 영상을 다 봐요. 계속 네, 봅니다. 계속 보면서 성적 보고 계속 지금 팔로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매달. 그 중에서 저는 롭 스나이더 선수 우타 스페셜리스트고 스나이더. 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럼요. 중요한 건 저도 이제 눈치챘어. 네, 끝까지 봐야 돼요. 변수는 그냥- 있으니까. 네. 늘 변수는 있으니까. 네. 이럴 그래서. 때 이제 턴을 일로 넘어가거든요. 단장님도 좀 눈에 띄는 선수 있으셨나요?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 그 우타가 좀 부족해요. 그렇죠. 특히 우타 외야수가 부족하죠.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한국계 선수들이 우타가 많더라고요. 롭 스나이더 네. 그 선수도 있고 저마이 존스 이 선수도 우타자고. 근데 아쉬운 건 사실 지금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탑 유망주인 이제 JJ 웨더홀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조부모가 이제 한국계, 할머니가 한국계인데 가능할까 싶어서 최근에 이제 KBO한테도 물어봤어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 부모까지만. 네, 부모까지만. 단장님 얘기해 준 저마이 존스 네. 이 선수가 좀 눈길을 끄는 게 이 선수는 좀 간절한 것 같더라고요. 이 멘트 자체가 보면 한국에서 뛸 수 있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보니까 이게 좀 전임의 출신이긴 합니다. 그렇죠. 볼티모어, 다저스, 미러키, 양키스 이렇게 많은 팀을 다녔는데 일단 우타 외야수라는 강점이 분명히 도움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에서 성적은 좋았지만 올 시즌 성적이 약간 그거에 못 미친다면 선발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까요, 선수들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국제대회는요 사실 모든 감독들이 특성이 구위를 보고 선임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퍼포먼스적으로 현저히 뭔가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무리 국제대회 경험 많더라도 뽑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타자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경험이랑 올해 성적 중에 그게 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올해 성적이 역시. 가장 이제 중요한데 야수진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서 특히 이제 국가대항전이나 단기전 같은 경우에는 야수진에서 사실 분위기를 끌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사실 이런 부분도 같은 전력강화위원이지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네. 이거는 감안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어서도 다음 질문입니다. 국대 마무리는 누가 될까요? 저는 그래요. 이런 대회가 선발 유형이 꼭 필요하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구위형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WBC는 스위치를 좀 빨리 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좀 네네. 해주시고. 그래서 특정 마무리를 거론하기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내 선수들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브라이언 선수 그렇고 구위형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으면 이게 짧게 스위치를 해서 써야 되는 대회가 WBC가 아닌가. 과거처럼 한 투수가 뭐 7, 8이닝씩 이렇게 먹어주는 그런 추세가 아닙니다. 최근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국대 마무리만 딱 선택하면 지금 폼에서는 조병현 선수 지금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마무리 투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수직 무브먼트 원래 공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수치를 찍는 게 이제 수직 무브먼트인데 이게 60cm 이상입니다. 리그에서 압도적이거든요. 이런 게 아마 국제 대회에서도 저는 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현재 폼을 봐야 되니까 지금 이제 오브라이언이 올 수 있으면 오브라이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 마무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무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가장 좋은 구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오면은 현장에서 마무리를 딱 세팅을 하고 그 앞에 이제 조병현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안 온다면 그러면 조병현일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국가대표 경력이 프리미어 12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이 자리에서 정민철 위원하고 저하고 일치했던 마무리가 박영현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사실. 근데 이제 좀 조병현 선수가 분명히 그러니까 올해는 가장 좋은 폼을 갖고 있지만 이게 너무 중압감이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프리미어 12 때는 그 마무리 투수들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마무리 투수들 다 좀 부침이 있죠. 예, 지금 각 구단마다. 페이스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네. 3월이니까 충분히 쉬고 나오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커리어를 좀 볼 거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한 현실이에요. 예. 지금 이제 픽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김도영 선수처럼 부상이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 중이신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햄스트링이 3번 터졌다는 거는 이 선수의 선수 생명도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빠르게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끝까지 건강 상태를 지켜봐야 되겠고 김도영 선수가 그래도 공격 참여가 된다면 공격의 어떤 그 기여도는 굉장히 높을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우선은 건강. 네, 가장 마지막까지 팔로우해야 되는 선수인 것 우선은 같고 건강입니다. 본인의 의사는 좀 강력하더라고요. 국가대표팀 꼭 합류하고 싶다. 와. 벌써도 지금 이제 재활 단계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11월 달에 평가전도 가고 싶다라고 그렇죠. 사적인 의욕은, 발언보다는 네. 물론 이제 대표팀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좀 합류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한 김도영의 가치에 대해서는 대표팀에 충분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역대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 김도영 같은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보통 이제 선수가 부상 때문에 대표팀에서 빠지면은 이제 소속 구단에서 이제 병원 진단서를 내거든요. 근데 지금 햄스트링이잖아요. 햄스트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판단하기 되게 어렵다. 그래서 소속팀 입장에서는 되게 좀 난색을 표할 것 같은데 이 KBO하고 이제 기아 구단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포지션 제한을 한다거나 뭐 대타만 쓴다거나 지명타자를 쓴다거나 마지막 순간에서 조율을 하지 않을까. 또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조 편성을 보니까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본전을 포기하고 대만전에 집중을 해서 2라운드 진출하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월 5일 체코전은 그동안 이제 공백이 있으니까 모든 선수들을 다 투입해서 텐션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짧게라도 다 텐션을 올리고 하루 쉬잖아요. 지레짐작 일본은 안 되고 대만에 포커스를 맞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가장 가깝게는 경기 진행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류지용 감독이 전략적으로 빨리빨리 유기적으로 좀 바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포기하고 대만, 호주 가겠다. 이 총 4경기에 저는 그럴 시간은 없다고 봐요. 다 총풀 대기를 해서 어쨌든 이번 WBC는 본선 진출이 목적이에요. 제1 목적이기 때문에 풀 대기, 뭐 풀 출전.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대표팀 자체가 이번 WBC를 준비함에 있어서 거의 사활을 걸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마 다 할 거예요. 저도 찬성이에요. 총력전 좋아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청력전. 우리 청력전 아나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식적으로 네. 일본전을 포기하고 대만전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럼요. 사실 또 4경기인데. 예, 또 한일전인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디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텐데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바뀔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일본전의 선발이 이제 유현진이라고 치면 이 두 번째 투수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유현진이 이제 69, 59까지 해서 잘 끌어주다가 계속 이어지면 유현진 다음에 뭐 손주영이든 뭐 원태인이든 계속 투입이 되는 거고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제 태세 전환을 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죠. 공격 대처가 좀 가능하다 싶으면 스페셜들을 빨리빨리 뭐 붙여서 경기를 잡아야 되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쉬고 3연전 쭉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WBC 대회를 계속 출장을 다니고 현장에서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좀 지켜봤잖아요. 좀 뭐 대만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한데 저는 첫 경기 체코전이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아요. 왜냐하면 아. 지난 대회도 호주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 그런 시선도 있었고 여기에 또 선수들이 첫 경기라서 그리고 사령탑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체코가 지금 한 수 아래 전력이 맞습니다. 뭐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첫 경기에서 좀 꼬인다 플랜이 그러면 이게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경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 총력 투입해서 그럼요. 쉽게 딱 가져가고 뒤에 세 번째 경기를 부상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국가대항 랭킹은 정해져 있지만 이 단기전은 지리진작 평가하는 거는 배제해야 돼요. 똑같이 봐야 됩니다. 다.